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김동인의 재판정은 있죠. 형사합의 33부에서 자, 이재명, 정진상 피고인으로 해가지고 대장동, 성남FC 등 관련된 그 재판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새롭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이 대장동은 민간업자들하고 유동규가 자기를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위례신도시 관련해서는 유동규하고 나무기 짜고 자기를 속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의 그 같은 법정에서의 변명, 말도 안 되는 주장이 허구다, 거짓말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새로운 폭로가 나왔습니다. 유동규도 역시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 이 새로운, 그동안 이제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마이스 사업 관련해서 새로운 증언을 해놨습니다. 요건 이제 분당구 정자동 일대에서 있었던 2조 7천억 원가량의 복합 산업단지, 관광, 전시, 오피스, 호텔 등이 총망라된 그 사업인데, 이 사업을 이제 2015년경에 성남시에서 이걸 추진을 했는데, 여기 당초에 외국인 투자 조건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안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업에 난관이 처하니까 이 이재명이가 유동규를 불러가지고 그 남욱하고 정영한테 한번 맡겨봐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아주 새로운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물론 이재명도 앉아 있었고 정진상도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재판장이 보고 있는 것이죠. 자, 남욱과 정영하게 맡겨봐라. 2조 7천억짜리 이 사업을 맡겨보란 얘기는 뭡니까? 이게 지금 그들에게 주란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도 첫째 상당한 이 불법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성남시장으로서의 권한을 갖다가 불법적으로 남용했다, 악용했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고, 자기가 입만 열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위례 대장동 등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나는 모르고 남욱 등이 짜고 자기를 속였다, 유동규하고 짰다, 정영학 등등 하면서 민간업자를 난 혐오한다, 그들을 나는 근처에도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파렴치하게 자기가 시장이고 인허가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재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행동을 그동안 해왔는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유동규 씨의 법정에서 이 증언은 이재명이 직접 들은 겁니다. 이게 정진상에게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바로 이재명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마이스 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걸 좀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 유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그러면 남욱하고 정영한테 맡겨봐라,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발언이고, 그동안 이재명이 법정에서 했던 발언이 전부 거짓말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유동규가 이 발언을 이재명으로부터 지시를 들었던 그 시기가 바로 그 전에 이재명에게 유동규가 보고한 게 있습니다. 자, 위례 신도시 사업이 이제 이재명이 최초의 사업이죠. 시장이 되고 나서 벌인 최초의 대규모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무산될 뻔했는데, 그때 남욱이 자신의 지분까지 포기해 가면서 부국증권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 부국증권이 나중에 이제 대장동 사업 때는 또 이재명이 그땐 또 빼라, 그래서 뺐지만, 지금 위례 신도시 사업, 이재명의 최초 사업 때는 지금 미래에셋증권이 빠지는 바람에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남욱이 자신의 지분을 확 깎아버리고 포기하면서 어떻게든지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대장동에서 이재명한테도 잘 보이고 해서 앞으로 여기서 내가 훗날을 도모하겠다, 이런 계산을 했겠죠. 그래서 그 사업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재명에게 보고한 직후였다,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유동규 씨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때 남욱이 상당히 도왔다, 이 부분까지도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를 들은 뒤에 이재명이 유동규를 불러가지고 그 마이스 사업 2조 7천억 원짜리인데 그걸 남욱하고 정영한테 좀 맡겨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제 이 유동규의 증언을 듣고 있는 재판장이 볼 때 지금 그동안 법정에서 이재명이 했던 발언과 유동규가 지금 거침없이 모든 것은 정진상 통해서 대개 이재명에게 올라갔다, 모든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부동산 개발 사업은 다 그렇게 돼 있다라고 거침없이 일관되게 얘기를 하면서 이 새로운 폭로를 했는데, 자, 이런 걸 들으면서 재판장이 지금 이재명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규의 이 발언은 조만간에 입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남욱이 조만간에 이제 법정에 증인으로 나올 겁니다. 남욱이 바로 지금 유동규가 한 그 발언을 그대로 다시 한번 법정에 나와서 증언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남욱은 이재명에 대해서 초창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성남시장 재선 때도 도움을 주고, 정진상, 김용등에도 적지 않은 건 뇌물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위례 신도시 이재명의 초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 지분권까지 포기하면서 이렇게 해서 부국sun권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배신을 당하죠. 남욱이. 김만배가 들어오면서 주도 사업자가 김만배로 바뀌고 그다음에 자신이 그렇게 해서 끌어들인 부국sun권을 빼라 그러고 그 누가 빼라냐 물어보니까 이재명과 최저영이 빼라고 했다는 사실을 다 듣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법정에서 이 이재명이가 유동적인 남욱에 속았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파렴치한 그런 인간 이하의 그런 언행을 하는 거 법정에서 그 거짓말 증언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지금 남욱이 아마 분노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깔려가지고 최근에 이 재판에서 지속적으로 유동규하고 비슷한 그런 스탠스 법정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백현동 마이스 사업이 이제 난항에 부딪히자 바로 그 이재명이가 유동규를 불러가지고 그거 저 남욱하고 정영학을 불러서 해봐 이렇게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지금 위례 신도시 사업이 여러 가지 불법이 저질러졌는데 거기에 그 중에 하나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내부 기밀을 미리 알려준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이건데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이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이스 사업이 수사와 재판에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검찰이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런 발언, 지시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남욱 등이 지분을 포기하고 위례신도시 사업 성공에 도움을 줬다고 보고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재명이 바로 이거 관련해서 2조 7천억짜리 백현동 마이스 산업복합단지 관련해서 남욱 정영에게 줘라 얘기하라고 했다는 것이냐 물으니까 유동규가 네라고 답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만간에 남욱의 법정에서의 증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증거들을 검찰이 이미 확보했을 것입니다. 유동규의 이 증언이 사실이라는 걸 뒷받침하는 결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증언 등등해서 이미 검찰은 확보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 또 하나 있어요. 자, 유동규가 그 밖에도 위례 신도시 사업 후에 남욱이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돕겠다고 한 점을 이재명이 자기가 보고했다. 남욱이 시장님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재선에 나갈 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재명이 피식 웃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피식 웃었다. 여기서 이재명이 그래 고마워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런 거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피식 웃었다는 거는 바로 그 이재명도 검은 유착 관계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거 위례 신도시 사업 관련해서 위례 신도시에서 부정행정, 대장동, 그다음에 백현동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세 곳에서 이거 부동산 비리 개발에 대해서 재판이 33부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남FC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비리 행정인데 자 우선 그 위례 관련해서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동규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남욱 등 그때 이제 남욱 등이 여기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죠. 민간업자가 단독으로 이 위례 신도시 사업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상 사업 참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은 당연히 알고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은 아니다, 짜고 쳤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는 정지상 통해서 이재명이 다 보고가 되고 그래서 결정가 내려와서 한 것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이 위례 사업을 처음엔 포기했죠. 포기해놓고 이재명이 정의상 통해서 유동규한테 준비해 무슨 소리야 하면서 겉으로는 포기한다고 성남시 의회에다 얘기해놓고 뒤로는 자신에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도 이미 그 폭로를 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확실히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확증이 없었다면 다시 말해서 남욱 외에 남욱 민간업자 외에 다른 누가 들어오기 어렵다 이런 것이 없었다면 이걸 다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모 날짜도 굉장히 촉박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괜히 추진했다가 틀어지면은 계획대로 안 되면은 욕만 먹을 거 아니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남욱과 이재명 정진상 들 사이에 검은 유착이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증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첫 사업인데 만약에 못했다면 자기들 공사도 그렇고 반대 명만 계속 키워주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신이나 이재명이나 정진상이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이재명은 유동규, 남욱 등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최종적인 건 벌써 뒷구녕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준비를 하라라고 하면서 LH가 가지고 토지를 갖다가 구입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은
구체적으로 민간업자를 갖다가 이제 선정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날짜를 아주 빠듯하게 잡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남욱이 단독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했던 것들에는 정진상, 이재명의 배경에 있었다. 이걸 지금 폭로를 한 것입니다. 또 유동규, 또 검찰이 확보한 여러 가지 증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폭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은 뭐 일주일에 2회, 3회 이렇게 이제 법정에 출근을 하는 것이죠. 출근을.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 벌써 이제 사법 리스크가 이게 좀 심각하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내부에서 벌써 기류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기류가 나오고 있다는 그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란 자가 일주일에 2회, 3회 이렇게 하루 종일 나가 있고 이게 도대체 뭐냐? 뭐 이런 상태에서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고 이거 문제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상태에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이 본인이 대표직을 내려놔야죠. 내려놓지 않고 내려놓으면 자기는 깜빵 가니까 아주 참 최악의 무책임한 이런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도자도 아니죠 이거는. 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민주당대로 내부에서 굉장히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